네, 저희는 연극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화,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2인극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숙종 작가의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줄이다가 많이 못 줄여서 저희가 40분 정도가 나오는데 희망과 선의에 대해서, 선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잠시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출판사에서 나온 김은지라고 합니다. 예? 사장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한가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팜플렛은 현관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진출판사의 김은지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낮 시간이라 비어있는 집이 많아서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바로 쫓겨날 게 뻔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3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물론입니다. 3분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이요. 예. 죄송하지만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침에 챙겼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입이 금방 마르는 데다가 제가 맨날 하는 일이 거절당하는 일이라서요. 예, 선생님 이해합니다. 화장실까지 쓰게 해줬는데 물까지 달라는 말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지만 화장실까지 쓰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탁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오,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구수한 보리차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짐이 정말 아기자기하네요. 오, 만화책이 정말 많네요. 죄송한데 저도 어려서 만화책 정말 많이 봤는데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만화책에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순수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야,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책 파는 사람을 집에 선뜻 들이신 것만 봐도 그건 아니시죠? 별 말씀을요. 요즘 현관문 열기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보물찾고 열기보다도 어렵다니까요. 아니 영업사원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거절하지 못할까봐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걸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영업사원이라면 병금 모두 피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선생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방 말고는 이렇게 만화책이 많은 집은 정말 처음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사장님 독서를 방해했군요. 아니 그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 작품이에요. 네? 제가 그린 만화예요. 제 작품들요. 아, 만화가시군요. 네. 아, 그래요. 만화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낯이 익었었군요. 집안에 만화책도 정말 많고요. 아, 그래서 낯이 익었네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절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고 보니 제 딸이 좋아하는 만화가시군요.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만화책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곤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낯이 익었나 봐요. 따님이요? 네, 제 딸 방에서 선생님 만화책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출판사 직원들과 저만 아는 비밀인데. 비밀이요? 워낙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알아봐 주시니. 아, 예,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이 광팬이라고요. 따님이시군요. 제 책을 알아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뭘요? 저야말로 영광이죠. 정말로 아주 잠깐 희망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죠.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오늘이어도 괜찮겠죠? 네. 예술하시는 분은 저희들과는 뭔가 다르겠죠. 예술이랄 것까지야. 만화가 선생님 앞이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는걸요? 혹시 메세나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물건 만들어 파는 대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책 파는 회사에서 메세나 운동은 당연한 거죠. 예. 당사에서 보름 동안 예술가의 한 해 전집률을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안타깝게 오늘이 메세나 운동 마지막 날이라 담당 사원 재량 5%를 더해 35%를 할인해 사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는 원래 제 수당에서 공제되는 거라 웬만해서는 안 해드리는데 신세를 졌으니까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아시다시피 당사에서 출판한 대백과사전은 매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사진을 충분히 넣었으며 사진은 실사에 가까운 상태로 인쇄되어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비싸지지만 당사에서는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팔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백과사전을 살 계획이 없는데. 예, 이해합니다. 생각지 않은 물건을 보신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당사의 메세나 운동을 모르셨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아셨다면 벌써 사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선생님께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 찾아간 화가분께서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백과사전을 사냐? 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아니, 예술하시는 분이 인터넷 자료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그리고 검증된 재료도 불법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권리 찾을 때는 막 저작권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저작권은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배 마냥 뿔룩 튀어나왔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한때 그분의 전시회를 기다리면서 가슴 설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책 비쌉니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소설책도 한 권에 15,000원 하는데 그거 표지만 컬러고 안에는 다 흑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책은 총천연색 컬러에 소설책 2배 혹은 3배나 되는 두께와 크기니 당연히 비싸야 맞습니다. 총 52권이니 소설책 기준으로 계산하면 52 곱하기 15,000원이면 78만원입니다. 거기에 두께와 크기가 3배에 해당되므로 78만원에 3을 곱하면 234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사진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퀄리티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만
당사에서는 정가를 겨우 3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300만 원 정가를 오늘까지 하는 메세나 운동의 30%와 제수당 5%를 제외하면 겨우 195만 원에 국내 최고의 백과사전을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6개월마다 32만 5천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32만 5천 원이면 한 달 술값도 안 되는 가격 아닙니까? 저는 술을 마실 줄 몰라요. 오! 브라보! 예술하시는 분이 술을... 예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는 이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유명한 만화가가 될 때까지 절대 술 안 마시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유명한 만화가가 되셔야죠.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술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개발을 위해 한 달 책값으로 32만 5천 원은 투자할 수 있겠죠. 저는 선생님,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요.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 안 되죠. 작가분들 작업 시간이 대부분 저녁이라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볼 수도 없고 제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예술적 영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품은 예술가들의 영감으로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죠. 한 달에 32만 5천 원을 6개월간 납입하시면 도서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와우! 이거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메세나의 일환으로 가격 할인 기회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죠. 조금 안타까운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거야 어차피 오늘 사게 될 건데 날짜가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예, 그럼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보기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제가 오줌을 싸든 말든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다신 없었을 겁니다. 다 선생님 덕이지요.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쉽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죠. 찾아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개구리로군요. 제가 이번에 의뢰받은 작품이 개구리라서요. 벌써 의뢰를 받으셨군요. 역시 유명한 만화가는 다르십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막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파랑색, 초록색, 주황색, 흔히 보는 국방색 얼룩무늬 개구리까지요. 여기 요놈들은 두껍이네요. 개구리보다 좀 더 징그럽게 생겼네요. 네, 개구리 왕눈이에서도 두꺼비는 악역이었죠? 여기 요놈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그럼 여기 요놈은 어떻습니까? 아주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그래요? 그럼 여기 요놈은요? 개구리는 나무꾼의 마음 한 귀퉁이에 감춰뒀던 어떤 것과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작품이 어떤 내용이죠? 그게 내용을 알아야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세라자대의 이야기만큼이나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나무꾼이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를 만났어요. 나무꾼 눈엔 그 개구리가 불쌍하게 보여 도시락을 먹였답니다. 밥 한 술 주고 싱거울까봐 반찬 한 술 또 넣어주고 다시 밥 한 술 주고 반찬 한 술 또 넣어주고
한 번씩 웃으며 도시락을 다 먹을 쯤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자꾸만 개구리가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지게 작대기며 나무찜, 심지어는 지게까지 던지며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나 개구리가 생각나 찾아갔더니 근처 마을이 온통 폐허가 됐고 노인 한 분만 힘없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으니 어느 날 커다란 개구리가 나타나 온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잡아먹었답니다. 나무꾼은 노인에게 자신이 본 개구리 이야기를 하자 그거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나무꾼을 잡아먹었답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그 나무꾼이 개구리 뱃속을 탈출한다거나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괴물을 막 없애준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개구리 밥이 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원고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럼 개구리 말고 두꺼비로 하세요. 개구리 왕눈이에 나왔던 두꺼비보다 더 징그럽고 흉측하게 생긴 놈으로요. 은혜도 모르는 개구리한테 이것도 황성한 노릇이에요. 그 개구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징그러운 개구리한테 밥 한 덩이 뚝 던져준 것도 아니고 밥이랑 반찬을 떠 넣어주면서 웃어준 고마운 분을 잡아먹다니요. 아주 몹쓸 개구리네요. 선생님이야말로 이 백과사전이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집에 백과사전을 쌓아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는 것이 진짜지요. 이렇게 제 주위를 만나게 되다니 보람이 느껴집니다. 사진까지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수월하네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책을 입금한 날로부터 보통 3일 안에 도착하지만 특별히 배송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가지고 오겠습니다. 직접 가져오신다고요? 그럼요. 저의 첫 예술가 고객이신데요. 자.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줄곧 만화만 그렸어요.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부모님이 아니라 언니요. 언니도 만화가시군요. 교회 언니요. 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여기도 서명하셔야죠. 언니 덕분에 만화를 그릴 수 있었거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만화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럼요. 이만한 직업도 없죠. 정년퇴직이 있나 정리해고가 있나 아니 팔이 잘리지 않는 한 평생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선화. 책은 대대손손 남아서 계속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남겨지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름 석자 남기고 싶죠. 흔적이 아니라 의미로 남고 싶어요. 이 계약서처럼 흔적이 남으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서명하셨으니 흔적이 남는 거고 그래서 이 계약에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고 선생님은 제 첫 예술가 고객으로서 의미가 남겨지는 겁니다. 의미로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네요.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거죠? 그 카드로 해야 하나요? 현금도 가능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긴 좀 무겁죠? 그렇긴 하네요. 네. 어쩌죠? 뭐가 잘못됐나요? 제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뭘 사느라 카드를 가져갔거든요. 언제쯤 돌아오나요? 한 2-3시간 후쯤엔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요? 현금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무겁잖아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같이 은행에 가서 찾아주셔도 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점심을 먹으며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요? 부탁드릴 것도 있고요. 저한테요? 구상하고 있는 작품 주인공이 영업사원인데 제가 영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점심 같이 하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도 점심을 먹어야 하고요. 혹시 약속이 있으시면? 오늘은 다행히 없네요.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떤 요리를 배우시는데요? 가정식 요리요.
가정식이요? 네. 집에서 먹는 그 가정식의 가정식이요? 네. 이탈리아 요리나 뭐 일식을 배우시죠? 프랑스 요리도 좋고요. 그럼 폼도 나고 나중에 레스토랑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아유, 가정식을 배워봤자 맨날 집에서 먹는 그 맛이잖아요. 집에서 먹는 그 맛을 몰라서요. 아우, 선생님 농담도 잘하셔. 아니,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게 가정식이죠. 가족이 함께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군요. 요리 배우는 건 재밌으십니까?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고 있는걸요. 오, 그래요? 그러다가 요리사로 전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 요리를 배운 건데 요즘은 만화를 그리는 시간보다 요리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 만화 그리는 것 말고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한땐 만화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엔 만화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이젠 모든 게 한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전 만화 하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길이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가고 싶은 길을 포기했죠. 후회하세요? 후회야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을 하지만 늘 후회가 남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신 가족을 얻었으니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선택한 거군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겁쟁이랑은 다르죠. 그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꿈이죠. 그거 이루어지면 죽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는다 해도 이루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사원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했다가 IMF 때 권고퇴직을 당해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는 스토리거든요. 이런 우연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유, IMF 전까지 다니던 은행이 흡수합병 되면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영업을 시작했죠. 물론 성공한 영업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 주인공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선생님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데도요? 캐나다에 조기 유학 간 딸이 있어요. 남편도 함께 갔지만 여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가정식 요리라는 것들 말이에요. 대체 어떤 게 가정식인 거예요?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가정식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요. 그 영업사원이 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가정식을 대접해요. 가족과 영업사원 그리고 동생과 함께 맛있는 가정식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죠. 그 동생에겐 처음 먹어보는 가정식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데요? 딸은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대고 남편은 굴비나 혹은 불고기 같은 음식을 동생 앞에 밀어넣기도 해요. 영업사원 또한 더없이 행복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동생이 함께하는 식사니까요. 남편과 딸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와요. 헤어졌던 가족이 모두 모여서 밥을 먹는 결말 마음에 드네요. 그쵸?
요리를 배우면서 음식만큼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도 없더군요. 함께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갑자기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맨날 영업한다고 친구나 직장 동료와 어울리느라 가족들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 꼬시느라 교회까지 다녔는데도 말이에요. 남편분이 미남이시군요. 얼굴도 멋졌지만 마음씨가 더 멋졌죠. 봉사활동을 하도 열심히 해서 신부님 된다고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그 덕에 저도 착한 일 좀 했습니다. 봉사활동 가면 약속도 하나요? 약속이요? 어떤 약속이요? 뭐든.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약속은 없지만 흔한 약속들은 하죠. 흔한 약속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다시 온다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거나 하는 뭐 그런 흔한 약속들이요. 약속하셨나요? 흔히 하는 약속이니 저도 했을 겁니다. 흔히 하는 약속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는 말처럼 아주 흔한 선의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 남편을 만난 후론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봉사활동도 그만뒀고요. 지키지 않으셨군요. 그 아이들 아무도 절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 말고도 봉사활동 할 사람은 많아요. 학교나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약속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 언니가 유명한 만화가가 되어 찾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어른이 될 쯤엔 자신도 유명한 만화가가 됐을 거라면서요. 언니를 만나기 위해 만화가가 된 거예요. 진짜요?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유명한 만화가가 된 언니 앞에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죠. 저도 그런 분을 만났다면 지금쯤 선생님 같은 만화가가 되어 있겠네요. 하얀 스케치북 가득 그림으로 채워지면 다시 절 찾아와 줄 거라고 말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요. 언니가 사주고 간 스케치북이 온통 검은색 뿐이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자라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땐 길에서 나눠주는 초라한 식판의 밥이 아니라 정성껏 차려진 가정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만나지 못했겠네요? 제가 찾아갔었죠. 그분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만화가가 되어 있던가요? 만화가는 아니었지만 가슴에 반짝이는 배지를 달고 눈이 부셨죠.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는 문화생 시절인 저에겐 언니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눈부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던가요? 언니는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 모습은 유명한 만화가가 아니라 며칠을 꼬박 세운 꼬질꼬질하고 공색한 문화생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저 혼자만 몰래 언니를 보러 갔어요. 제 책이 나올 때마다 찾아갔는데 한 번도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좀 슬프네요. 그래서 이젠 제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어린 시절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절 찾아와 주시길 기다렸죠. 언니가 오기 전엔 유명한 만화가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이 없어져요. 제 딸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만화가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백과사전까지 갖고 있는 열정적인 만화가시니 곧 유명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 깊이 열망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 전 믿어요. 그럼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글쎄요. 싫으신가요? 아니요. 저의 영광이죠. 좋은 분이세요, 언니는. 내가?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왜요? 봉사활동까지 하셨잖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진드기처럼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
사실 남편은 그 진드기 때문에 딸이랑 캐나다에 간 거야. 진드기? 어려서 자신을 도와줬다면서 자꾸만 찾아오고 이것저것 보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집 식구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도 갔는데 또 다시 찾아오곤 했지. 남편이 이렇게까지는 살 수 없다면서 딸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남편이 다니는 센터에도 나타나고 아이 학교에도 나타나고 뭔가를 보내고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처음부터 그런 놈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놈들은 잘해주면 항상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나를 주면 다른 손을 내밀면서 더한 걸 요구하는 그런 식이야. 직접 보셨나요? 내 앞에 나타났어도 알아보지 못하니 알 수가 없지. 뭘 보냈는지 아세요? 남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뭐 먹을 것들이랑 책이랑 만화책도 있었고 온통 시꺼매진 스케치북. 스케치북, 만화책.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약속한 시간이 되려면 좀 남았는걸요? 그런가? 그래도 오늘 언니랑 같이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그 카드를 가져갔다는 사람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 맞다! 내가 약속이 있었지. 아깐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깜빡했지 뭐야.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서 늦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쩌지? 그럼 제 계약은요? 내일 받아가지 뭐. 내일요? 그래 내일. 오늘 메세나 운동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은 정가를 내고 사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계약서만 먼저 가져가고 카드는 내일 받으러 다시 올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드시던 건 마저 드시고 가셔야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네. 아쉽네요. 언니랑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일 또 오면 되지 뭐. 내일 다시 올게 내일. 왜 이렇게 안 열려? 아이씨, 뭐야 이거?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저기요! 거기 밖에 누구 없어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처럼. 전 당신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잖아요.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 선생님이 원한다면 계약서 파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 이곳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주무시는 동안 개구리 이야기를 완성했는데 언니 말씀처럼 두꺼비로 그렸어요. 에일리언처럼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개구리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요. 제 잘못이에요. 선생님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그럼요. 왜요? 그건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무꾼처럼 지게 작대기로 개구리에게 겁을 주거나 흉하다고 침을 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먹기 쉽도록 한 입씩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고 싱거울까봐 반찬까지 먹여주며 희망을 줬잖아요.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린, 아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던 희망이요. 근데 나무꾼이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동정이었죠. 도시락도 나눠줄 수 없는 싸구려 동정심. 난 아니야. 난 그냥 책이나 팔아 다니는 왼판 사원일 뿐이야. 정말로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언니 앞에 서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없더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말이야. 만화가 선생, 난 그 언니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 언니가 나한테 사준 스케치북이잖아. 스케치북에 내가 그린 그림들로 꽉 채워지면 그때 언니가 오겠다고 했잖아. 내 눈을 맞추느라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말해줬잖아. 그치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아이는 너무 많았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날 기억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 유일한 추억을. 하나만 말해줘. 이건 꼭 진심이어야 해. 그날 언니가 내게 했던 말 진심이었어? 무릎을 꿇고서 내 눈을 보며 했던 말, 언니가 본 아이들 중에서 내가 만화를 제일 잘 그린다던 말 진심이었어? 거짓말. 맛있다. 가정식 요리. 이 맛이었구나. 고마워.